안녕하세요. 프리베는 팀장입니다. 12월 9일 NBA 리뷰와 12월 10일 NBA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조금 늦었습니다. 예, 배구 경기를 시청을 좀 하느라고 도로공사와 인삼공사 경기 저희가 요새 오후 경기 그 VIP TV 최근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좀 신경을 쓰고 좀 보느라고 그래 좀 봐야 또 다음 경기에 프리뷰도 하고 좀 그러느라고 배우 경기가 좀 많이 늦게 끝났습니다. 3세트, 5세트까지 가느라고 일단은 뭐 오늘 VIP 드린 추천 조합과 단폴 경기는 모두 적중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우리 VIP 회원분들께서는 요 며칠 좀 안 좋았는데도 그렇게 끝까지 믿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NBA 경기도 이제는 저녁에 한 경기, 그 다음에 아침에 GTD 내용을 좀 확인을 하고 한 경기 이렇게 나눠서 좀 드려볼까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배트맨이 8시에 시작을 하니 그 전에 한 경기를 뭐 더 드리든가, 아니면은 뭐 9시 반 경기면은 뭐 한 8시 반쯤에 뭐 드리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저녁에 한 경기 정도 드리고 또 아침에 한 경기 정도 드리고. 그래서 GTD가 오늘도 너무 많아요. 오늘도 GTD가 많아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클리퍼스는 풀 조지만 나오고 레너드 안 나왔죠. 그래서 뭐 마이애미가 승리하였는데 클리퍼스가 이건 뭐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클리퍼스가 아무래도 좀 후위를 도모하는 듯 합니다. 후위를 도모하는 듯 합니다. 백투백 경기라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좀 많이 신경 써주는 느낌이었고, 그다음에 샌안토니오가 드디어 연패를 끊었네요. 3쿼터부터 경기가 조금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샌안토니오가 무난하게 승리하였는데, 휴스턴도 못하지만, 샌안토니오도 못하지만 참 휴스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뭐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다. 그 다음에 포틀랜드와 덴버 경기는 정말 치열한 경기였었는데, 포틀랜드가 이기나 싶었는데 4쿼터에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덴버가 승리하였습니다. 일단은 뭐 내일 경기로 빨리 건너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일 경기 GTD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기 위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크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샬롯과 뉴욕 경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샬롯은 3연패 중이고 뉴욕은 지금 2연승 중인데, 지금 최근의 경기력은 샬롯보다는 뉴욕이 훨씬 좋은 건 사실입니다. 뉴욕이 왜 좋냐면은,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전 두 경기 다 100점 이하로 실점을 틀어 막았습니다. 뭐 애틀란타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100점 이하의 공격력을 보일 팀 아니고, 클리블랜드 역시 뭐 수비에 치중을 하는 팀이지만 80점대로 막았다라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최근 뉴욕의 수비 조직력이 좋은 것을 바탕으로 최근 샬럿의 공격력을 고민을 해본다면 오늘 뉴욕이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샬럿이 좀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런트 코트와 백 코트는 지금 현재 두 팀 비슷한 상황입니다. 현재 샬럿의 프런트 코트는
잠시만. 현재 샬럿의 프론트 코트는 플럼리가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백코트는 로지어가 지금 뭐 주축이 돼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뭐 로지어뿐만 아니라 지금 오브레 주니어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오브레 주니어와 로지어의 문제점은 수비는 그렇게 썩 강하지 않다라는 점. 그 다음에 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로빈슨이 프론트 코트를 맡고 있고요. 로빈슨이 프론트 코트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백코트에서는 어디 갔니? 브론슨. 백코트에서는 브론슨이 최근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엔 퀵클리보다는요. 퀵클리보다는 어디 갔냐? 그라임스가 더 요새는 중용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브론슨과 그라임스의 백코트라면 샬롯의 로지어나 오브레에 뭐 그렇게 꿀린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백코트와 프론트 코트가 서로 뭐 두 팀 비슷비슷하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3, 4번 포지션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샬롯의 3, 4번은 다니엘슨과 워싱턴인데, 다니엘스 뭐 최근 31분 뛰면서 16.4점, 그 다음에 워싱턴이 15점. 근데 뭐 수비는 썩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닉스 같은 경우는 랜들이 요새 상당히 뭐 수비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수치 보세요. 10점입니다. 10점. 랜들과 그 다음에 바렛이 여기 있네요. 17점, 8.6점. 차이 많이 나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에서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프론트 코트와 백 코트에서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3, 4번 포지션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뉴욕 쪽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최근 수비도 보시면 최근 5경기 뉴욕은 102점 정도의 실점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샬럿은 120점, 거의 20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뉴욕이 오늘 경기 저득점 상황에서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경비 아저씨가 언제 나가냐고 여쭤보시길래 방송 마치고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루클린과 애틀란타 경기 봅시다.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직전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패하기 전까지만 해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재 애틀란타의 전반적인 경기력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면서 애틀란타의 그 0의 문제, 백코트에서 0의 볼핸들러의 문제가 뭐 최근 뭐 얘기 들어보면 뉴스를 보면 감독과의 어떠한 좀 의견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애틀란타가 상당히 여러모로 좀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듀란트도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빙도 예전같이 막 이렇게 막 혼자 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수비도 많이 좀 가담해주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시몬스가 가세하면서 전반적으로 3, 4번 포지션에 대한 안정감도 보여주고 있고, 뭐 브루클린은 지금 뭐 여러모로 다 좋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애틀란타에서는
막상 지금 이 듀란트를 막을 수 있는 자원이 없다. 3, 4번 포지션이 지금 마땅하게 듀란트를 수비할 수 있는 자원이 없고, 최근 또 직전 경기에서 커리 같은 경우 20득점 하면서 뭐 3점감을 조금씩 찾아가는 모습이고, 내외곽에서의 어떤 밸런스가 맞아가는 느낌. 어빙도 최근 경기에서 뭐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시몬스의 가세가 이제는 조금 그 브루클린의 전반적인 선수 뎁스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카펠라가 좀 해줘야 되는데, 카펠라가 최근 경기에서 뭐 득실 마진은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득점도 한 13점, 8점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은 일단 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백코트에서 이 프론트 코트로 넘어오는 공 자체가 상당히 덜컹거리기 때문에 카펠라한테 그렇게 많은 찬스가 생기지 않고 있고, 지금 애틀란타에선 지금 현재 뭐 해결사가 보이지가 않아요. 해결사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보그다노비치 같은 경우 직전 경기 나와가지고 3점 10개인가 던졌는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9개인가 10개인가 던진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들어가고, 0이 6개인가 던진 거, 5개인가 6개 던진 것 같은데 하나 들어갔습니다. 3점 15%입니다. 15%. 전반적으로 애틀란타가 지금 정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정비를 좀 해야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브루클린 같은 팀 만나면, 이렇게 5할 이상의 팀을 만나게 되면은 쉽지 않게 경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 애틀란타가 수비가 뭐 썩 좋은 상황도 아니고, 직전 경기 뉴욕이 수비를 잘했다고 하지만 89점밖에 넣지 못한 모습. 뭐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브루클린이 핸디캡도 극복을 하면서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 애틀란타의 공격력을 고려한다면 오버보다는 언더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와 레이커스 경기인데, 일단 필라델피아가 현재 3연패 중이고요. 레이커스가 2연패 중입니다. 필라델피아의 긍정적인 요소들은 일단 하든이 오늘 경기에서 이제 두 번째 출장이라는 거. 하든이 두 번째 출장을 하면서 이제 좀 경기감을 좀 찾지 않았을까요? 경기감을 찾을 법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멜튼이 현재 GTD라는 거. 멜튼이 현재 GTD라는 거. 뭐 하지만 멜튼 없어도 밀튼이 있으니까, 하든과 뭐 밀튼과 멜튼. 그다음에 해리스가 요새 슛감이 미쳤습니다. 해리스가 최근 3점 슛률이 41.5%입니다. 41.5%. 직전 경기 8개 던져서 7개 들어갔습니다. 최근 해리스가 상당히 폼도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직전 경기 데이비스도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토한테 13점 차로 패배하였는데, 일단 뭐 제임스는 휴식 차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감기 때문에, 플루 때문에 경기 7분만 뛰고, 이 클리블랜드전이죠. 7분만 뛰고 경기를 포기하고 토론토전에서 결정한 모습인데, 글쎄요, 지금 뭐 7일날 그랬으니까 8일, 9일, 한 3일 만에 뭐 이렇게, 요새 감기는 3일 만에 뚝 떨어지나요? 제가 봤을 땐 컨디션이 썩 정상 컨디션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기에서 뛰다가 나올 정도면 정상 컨디션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면 제임스가 아니라 데이비스와 엠비드의 맞대결에서는 뭐 누가 더 우위라고는 얘기하기 힘들겠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 컨디션만큼은 엠비드가 데이비스보다는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레이커스가 이 페인트존에서 득점도 많지만 페인트존에서 실점도 61점이나 됩니다. 거의 리그에서 거의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실점이 많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오늘 엠비드가 레이커스의 골밑에서 뭐 거의 놀이터 수준이 되지 않을까. 물론 데이비스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좀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래도 데이비스의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면 엠비드가 훨씬 더
레이커스의 골밑을 유린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론트 코트가 뭐 100번 양보해서 프론트 코트가 두 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백코트에서의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예. 백코트에서 최근 5경기 3점 슛감이 필라델피아가 38%, 레이커스가 30%고요. 그 다음에 밀튼, 멜튼, 하든, 그 다음에 레이커스는 로니 워커 4세, 그 다음에 뭐 오스틴 리브스, 웨스트브룩, 뭐 그 다음에 뭐 르브론 제임스 뭐 이렇게 볼 핸들러 역할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필라델피아의 백코트가 훨씬 더 견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경기는 데이비스의 컨디션이 좀 이슈가 될 법도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가 연패를 충분히 홈에서 끊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홈 경기 성적 좋고요. 레이커스는 뭐 최근 이때 4연승을 하면서 뭐 원정에서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 떨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든과 엔비드라면 지금 뭐 썩 컨디션이 좋지 않은 데이비스와 제임스를 상대로 더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의 승리 예상해 봅니다. 다음에 댈러스와 미러키의 경기입니다. 댈러스도 3연승, 미러키도 3연승. 이제 뭐 댈러스가 이제 홈 경기라는 점, 홈에서는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 미러키도 뭐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 지금 아직 원정에서 9경기밖에 안 했지만 3번 지고 6번 이긴 상황. 오늘 경기는 뭐 뻔하죠. 야니스를 댈러스에서 누가 막을 것이며 돈치치를 미러키에서 누가 막을 것이냐라는 건데, 야니스를 막을 수 있는 자원은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다. 댈러스에. 제가 봤을 때는 미러키가 골밑에서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골밑에서 압도할 수 있다. 그리고 미러키가 최소한 리바운드에서도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럼 돈치치는 누가 막냐? 돈치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주루나 알렌, 미들턴 다 좀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백코트 선수들이. 돈치치가 오늘 경기는 30점 이상은 넣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25점? 20에서 25점 정도? 왜냐면 미러키의 백코트가 결코 돈치치한테 휘둘릴 만큼 나쁘지 않고, 물론 돈치치가 상당히 좋은 그러한 스킬도 가지고 있고 뭐 클러치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러키의 백코트와 그 다음에 미러키의 프론트 코트를 생각을 한다면 댈러스가 결코 쉽게 경기를 풀어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이 벤치 자원 역시 미러키가 앞서 있고, 댈러스의 벤치는 지금 뭐 마이너스 마진을 보일 만큼 댈러스의 벤치가 조금 좀 헐겁다라는 상황. 그다음에 이제 댈러스가 3점 슛 시도율이 52%로 리그에서 상당히 많은데, 미러키가 3점 저지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28%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댈러스가 외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댈러스가 페인트 존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일단 야니스가 있는 페인트 존만큼은 댈러스가 공략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오늘 미러키가 저득점 상황에서 미러키가 승리하지 않을까, 핸디도 극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경기들은 지금 뭐 간단하게 멘트만 해드릴게요. 일단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지금 워싱턴의 포르징기스가 GTD예요. 워싱턴의 포르징기스가 GTD인데, 만약에 워싱턴의 포르징기스가 못 나온다 하면은 뭐 인디애나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워싱턴이 포르징기스가 나온다 하면은 저 같으면은 박빙의 경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디애나 프렌이 조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올랜도와 토론토 경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토론토 원정 경기가 좀 안 좋습니다. 예, 토론토 원정 경기가 좀 안 좋고, 그다음에 올랜도 홈에서 나름 뭐 경쟁력 있는 모습 보여주지 않나요? 홈에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핸디도 꼬박꼬박 하고, 예. 근데 토론토 원정은 좀 안 좋아요. 예, 토론토 원정은 좀 안 좋아서 올랜도의 플러스 핸디캡이 더 좋지 않나. 일단은 올랜도의 플러스 핸디캡을 또 추천드리기는 좀 부담이 있어서 일단 이 경기는 패스를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클리블랜드와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미첼이 GTD, 그다음에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팍스가 GTD. 예, 거의 뭐 두 팀의 백코트의 핵심 자원이 지금 GTD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분석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며, 그다음에 멤피스와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배당이 안 나와서 패스를 했는데, 일단 뭐 아담스가 안 나온다면, 멤피스에서 아담스가 안 나온다면 디트로이트가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좀 들고요. 그다음에 뉴올리언즈와 피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액면으로 따지면 전 뉴올리언즈 홈이니까 뉴올리언즈의 승리를 예상은 하는데, 오늘 뉴올리언즈의 알바라도가 GTD예요. 그러니까 알바라도가 그렇게 중요한 선수는 아니지만 백코트에서 중요한 백업 자원입니다. 즉 맥컬럼과 잉그램이 뉴올리언스의 핵심 자원인데, 잉그램이 오늘 아웃입니다. 그러면 맥컬럼의 백업을 누가 해줘야 하냐면은 알바로도가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알바로도가 빠진다면은 데니얼스 정도거든요. 예, 데니얼스 정도인데, 그렇다면 데니얼스가 최근 경기 보면은,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한 6.8점 득점에 마이너스 2.8. 예, 썩 믿음이 가지는 않죠. 그죠? 알바로도 보세요. 알바로도는 플러스 14점이에요. 14.8점. 예, 최근 뭐 활약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알바라도의 출장 여부에 따라서, 알바라도가 출장을 하면은 저는 뉴올리언스, 출장을 안 한다면 피닉스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유타와 미네소타 경기 같은 경우는, 유타는 지금 콘니가 또 GTD인데 콘니가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메카넨도 역시 GTD. 예. 만약에 콘니는 둘째치고 메카넨이 나온다면은 유타가 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메카넨이 없다? 그러면 미네소타가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시고, 프리뷰엔 검색해 주신 다음에 회원 가입만 하시면 투데이에 있는 모든 글을, 예, 읽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빨간 딱지 있는 글들 있죠? 모두 읽으실 수 있고,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누구나 과금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헤드라인에, 전면에 이렇게 경기가 없더라도 저희가 종종 이 경기를 위해 이렇게 띄워놓지 않는 경우가, 일부러 띄워놓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작업자들이 프리뷰를 쓴 다음에 띄워놔야 되는데 그걸 깜빡깜빡 잊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헤드라인에 없더라도 이 투데이 보시면, 예, 다 글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꼭 헤드라인에, 그 메인 화면에 없더라도 이 투데이에서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뷰는 N팀장이고요. 내일 오후 경기도 올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NBA 경기도 저희가 오후 경기는 이미 나갔고, 한 경기는 이미 나갔고, 나머지 한 경기도 GTD 꼼꼼하게 확인하고 한 경기 올려서 적중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뷰는 N팀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